네, 안녕하세요. 송길사입니다. 터키별 산림길사 기출문제 해설 제3권 산림경영 및 정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5강입니다. 토픽 41번 신규 산림탄소원의 확충입니다. 131회 4교시에서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분 추진 전략 중 신규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6대 추진 전략 중에 두 번째 과제인 신규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과제는 세 가지 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도시 조성 확대 및 체계적 관리인 생활권 녹색 도시 공간 확대 및 관리,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유휴토지 나무 심기 확대, 그리고 세 번째 과제는 섬지역 산림생태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도시 조성 확대 및 체계적 관리를 살펴보면 필요성으로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도시 생활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도시숲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탄소 중립 등 기후변화 범정부 대책에 도시숲이 반영되었고 2020년 6월 9일 날 도시숲법이 제정됨으로써 생활권, 도시흡수원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다양한 도시숲 조성을 통해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인프라 확충으로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도시숲을 확대합니다. 생활권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하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확대하고 도심 내 오염물질 대기순환을 위한 바람길숲을 전국에 조성합니다. 다중이용 시설 등의 생활 밀착형숲 실내외 정원을 확대하고 학교 내외 숲조성으로 어린이, 청소년 생활환경을 개선합니다. 다음 관리 강화로 기능별 도시숲의 과학적 관리 및 시민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기후보호 미세먼지 저감을 추가하여 도시숲 기능을 재구분합니다. 실대 기능은 기후보호, 경관보호, 재해방지, 역사문화, 휴양복지, 미세먼지 차단, 생태계 보전입니다. 다음은 재해, 태풍 병해충의 안전, 그리고 토양 관리 등 도시숲 가로수의 관리를 강화합니다. 2019년 기준 가로수는 총 43,000km, 전국 도로의 40.8%로 823만 번이 식재되었습니다. 공간 DB 및 3D 지도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도시 국토 환경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도시 조성 관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지역별 도시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도시 녹화 운동 및 기부 체납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두 번째 과제인 유휴토지 나무 심기 확대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휴토지 등 국토 내 짜투리 공간을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 농촌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유휴농지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90년도 그리고 2018년 유휴토지 21만 1545헥타르, 연평균 7,835헥타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도심 리모델링 및 짜투리 공간 활용을 통한 도시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방향으로는 유휴토지, 도시 짜투리 공간을 활용한 흡수원 확충을 확대합니다. 먼저 농촌 지역에서 유휴농지를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합니다. 유휴농지 일부를 식생보호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유실수, 투경수, 조경수 등을 식재합니다. 이는 농림식품부와 협업하여 추진합니다. 이유는 신산림전략에서 1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유휴농지 8천만 헥타르를 예상하는 유휴토지를 활용할 계획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공안지, 하천변 등의 야생화원, 무궁화원, 마을숲, 방제림 등을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의 기여 및 탄소 흡수원을 활용합니다. 다음 도시지역은 도시 내
부지 등을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흡수원을 확충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에 맞는 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여 조성합니다. 폐기되는 철도 역사 부지, 군부대 이전지 등을 숲으로 조성합니다. 사례로는 서울시 경의선 숲길, 광주 광해시 푸른길 공원, 포항시 그린웨이 등이 있습니다. 자투리 공간, 폐공가, 옥상 벽면 등을 활용한 녹지 공간을 확보합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인 섬지역 산림생태의 가치 증진입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으로 희귀 특산식물의 보고인 섬지역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탄소흡선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된 섬지역 산림 22만 헥타르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방향으로는 섬지역 산림생태 보건 등 관리를 강화하고 원격관리 시스템을 구축, 활용합니다. 먼저 보전으로 섬지역 산림의 생태적 보건 및 보존 정책을 추진합니다. 섬지역 산림 2325개 22만 헥타르의 현황 전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항공사진, 인공영상을 판독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주기적 실태조사 및 DB를 구축해 나갑니다. 자생식물 중심의 생태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해풍, 병해충으로부터 인한 생육환경 불량 지역은 환경개선 사업을 실행합니다. 섬지역 보건면적은 2020년에 40 헥타르, 2030년에 805 헥타르, 2050년에 2,505 헥타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49개 섬지역의 식물상 자연식물 158과 1949종입니다. 희귀 특산식물 보전 및 해안 경관 보호를 위해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과 경관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재피행을 예방합니다. 다음 관리 강화로 원격관리 및 거버넌스를 통한 분산된 섬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추진합니다. 섬지역의 낮은 접근성 극복 및 산림재해 대응을 위하여 유성영상, 무인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원격 관리 시스템을 구축 활용합니다.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 지역주민 산림보호활동 참여 확대와 섬지역 산림생태계관리센터를 운영합니다. 2개소에서 9개소를 확대하고 거버넌스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섬지역 산림생태관리센터는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와 생태 환경 개선, 그리고 특화자원 발굴, 교육, 홍보 등을 합니다. 네 번째, 남북 해외 산림 협력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입니다. 필요성으로 신기후체계 국제사회 공동대응으로 상호 호혜적인 산림 탄소 흡수원 확보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북한 현황으로 황폐산림 147만 헥타르의 복구, 일반 산림 677만 헥타르 황폐화 방지가 시급합니다. 다음 해에는 제26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국외 감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REDD 플러스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북 산림 협력 사업으로 추진 방향은 산림 탄소 흡수원 증진과 연계한 황폐 산림 복구 추진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계획 수립 및 부처 협의, 신규 조림, 재조림,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림 복구, 산림 황폐화 방지 사업 추진으로 배출권 확보, 이익 배분 및 활용 등 탄소 흡수원 증진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갑니다. 먼저 표로 보면 AR CDM 사업으로 사업 황폐지 신규 조림, 재조림 등을 실시하고 산림탄소 상세 제도 연계 사업으로 조림, 보건, 산림경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REDD 플러스 사업으로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산림 보전, 산림 경영 등을 추진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 면적으로는 ARCDM이 상간나지 5만 헥타르, 산림탄소 상세 사업 연계 사업이 황폐산지 142만 헥타르, REDD 플러스 사업이 임목지 677만 헥타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으로는 남북 실무회담 의제 발굴 및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합니다. 단계적 추진 계획 수립 및 남북 실무회담 의제를 발굴합니다. 파리협정 6.2조 협력적 접근법에 따라 양자 간
사업 추진, 그리고 감축 실적 배분 방식 등을 합의서를 도출해야 북감축 실적 남 이전이 가능합니다. 남북 산림협력 실무회담을 통해 실천적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산림복구 기반 조성 및 종자 묘목을 생산합니다. 다음 해외 산림 협력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온실가스 감축 잠재 협력국가 양자 산림협력 약정을 체결합니다. 양자 산림협력 약정을 체결 시 기존 REDD 플러스 시범사업 실시국 또는 아포코, 카피 등의 협력국가들을 우선 고려합니다. REDD 플러스 시범사업 국가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이고 카피 중앙아프리카 산림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REDD 플러스 규모와 다각화, 민간 참여 활성화로 사업의 지속적 확장을 합니다. 사업 규모로 보면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준국가 수준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은 준국가 수준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가합니다. 사업지역은 중남미, 아마존, 아프리카 콩고 분지 등 훼손이 진행 중인 열대우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국제 탄소흡선 보전 활동에 동참합니다. 사업 주체는 주요 기업들의 탄소중립 경영 실천 수단으로 REDD 플러스 사업에 대한 직간접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 기반을 구축합니다. 세 번째,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한국을 REDD 플러스 인력 양성, 교육, 훈련, 허브로 육성합니다. REDD 플러스는 NDC에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전 세계 산림자원 및 생물 다양성 보존에도 기여하므로 한국의 국격 제고에도 기여가 됩니다. REDD 플러스 남북 산림협력 사업의 감축적 활용을 보면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협력적 접근법, 양자 기후 변화 협력협정을 적용하여 양자 간 사업 추진, 감축 실적 배분 방식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문헌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분 추진 전략 2021년 산림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3차 탄소흡선 중진 종합계획 2023부터 2027년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비전은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 성장에 기여해 있고 목표는 2027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21%, 3천만 톤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대 추진 전략 20개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6대 추진 전략으로 첫 번째 산림탄소 흡수 능력 강화, 두 번째 신규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 세 번째 목재 및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넷째 산림탄소 흡수원 보존 및 복원, 다섯 번째 국제 남북 협력 기반 감축량 확보, 여섯 번째 산림탄소 정책 지원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핵심 과제로 보면 먼저 산림탄소 흡수원 능력 강화는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경영 활성화, 그리고 인도 임목기계 등 산림 순환경영 기반 구축,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미래수종 발굴 및 보급이 있고, 두 번째 추진 전략인 신규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에는 생활권 녹색, 도시공간 확대 및 관리, 그리고 유토지 나무 심기 확대, 그리고 섬지역 산림생태 관리 강화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목재 및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에 대한 추진 전략의 핵심 과제로는 목재 수요 공급의 순환적 체계 구축, 생활 속 목재 이용 문화 확산,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이 있으며, 네 번째 추진 전략인 산림 탄소 흡수원 보전 및 복원은 산림 재난 최소화 및 대응력 강화, 산림 생물 다양성 증진 및 체계적 보호지역 관리, 산림 생태계 보호 및 산지 전용 감소, 혼농임업, 어그로포리스트리 활성화, 그리고 다섯 번째 추진 전략인 국제 남북협력 기반 감축량 확보는 먼저 REDD 플러스 확대 기반 구축, 그리고 2번 남북 산림 협력 활성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ODA 전략 산업화 등이 있습니다. 6대 추진 과제인 여섯 번째 과제 산림탄소 정책 지원체계 구축에는
핵심 과제로 기후위기 연구개발, R&D 확대, 빅데이터 기반 MRV 체계 고도화, 산림다수 상세 활성화 및 ESG 연계, 소통 및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등이 있습니다. 토픽 42번 국가산림자원조사입니다. 111회 2교시에서 국가산림조사 NFI에서 고정표본점의 배치와 구조, 114회 4교시에서 우리나라 국가산림조사에서 실행되고 있는 산림의 건강 및 활력도 조사, 120회 3교시에서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의 표본지 설계와 조사 방법, 표본점 내의 조사 내용, 그리고 131회 4교시에서 2021년 산림청 제8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현지조사 지침 중 수관활력도의 구분과 판정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국가산림자원조사의 근거를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산림자원의 조사와 산림보호법 제19조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가 있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회의 이후 국제적으로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체계로 변환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산림조사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과정으로는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FAO, OECD, UNFCCC 등 국제기구 및 협약에 연년 산림통계 제출을 의무화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4년간 수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부터 새로운 조사체계로 개편하여 국제 수준의 인목자원, 환경생태, 식생, 모양 등의 다양한 산림통계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제6차 조사에서는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와 병행하여 5년 주기로 국가산림자원 모니터링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8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는 먼저 2021년 시작되는 제8차 국가산림조사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는 지난 5년간 표본점을 재조사하는 모니터링 조사 체계로 실시되며 산림 기본 통계 생산 및 산림 생태계 건강성 평가 이외에 제6차 산림 기본 계획 수립 및 임업의 6차 산업화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석할 계획입니다. 산림조사, 국가산림조사의 개념을 보면 국가산림조사 내셔널 포레스트 인벤토리 NFI는 국가 단위 산림자원의 현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산림자원조사입니다. NFI는 전국 산림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 평가하여 국가 산림자원 기본 통계를 확보하고 산림자원의 변화 동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천을 위한 산림기본계획 및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를 제공합니다. 고정표본점 설계는 교봉표본점의 배치, 표본 설계 방법으로 국가산림자원조사의 기본 표본 설계는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임의의 한 점 UTM-K 좌표계를 기준하여 4 곱하기 4km의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개통 추측법을 적용하여 표본점을 배치합니다. 전국에 배치한 격자점을 표본점의 중심 원정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 산림에 위치한 격자점을 고정표본점으로 지정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단 표본의 수가 적은 도서지방 또는 광역시의 경우 충분한 조사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2km 또는 1km 간격의 보조표본점을 추가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단 7차까지 조사된 표본점은 변경 전 좌표체계 TM 좌표계의 위치 표본점을 지속 관리하도록 합니다. 전국에 배치된 고정표본점 중 25%에 대하여는 산림의 건강 활력도 조사, 포레스트 헬스 모니터링 FHM을 위하여 구분하도록 하고 해당 고정표본점에서는 FHM 조사와 관련된 조사구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림은 고정표본점 배치 방법을 나타냅니다. 4 곱하기 4 모양을 하고 보조표본점을 두고 1 곱하기 1을 세분해서 나누는 표준 방법입니다. 고정표본점의 구조를 살펴보면 고정표본점은 집락구조 클러스터 플롯으로서 4개의
부표본점 서브플롯으로 구성됩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영도, 정북, 120도, 240도의 각 방향에 각각 부표본점을 설치합니다. 원점에서 세 방향에 위치한 부표본점에까지의 수평거리는 50m입니다. 본점에서 표본점 영호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각 부표본점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각 부표본점의 번호 1, 2, 3, 4는 고정표본점 번호의 끝에 추가합니다. 이 중 원점인 S1 표본점에서 국가 산림의 건강, 활력도 조사가 실시됩니다. 고정표본점은 대경목 조사원, 기본조사원, 그리고 취수 조사원을 갖는 다중원의 구조이며 정방향의 산림식생조사구는 중앙표본점 S1에서만 설치합니다. 그림은 고정표본점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브플롯 1과 그리고 서브플롯 2, 서브플롯 3, 4를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서브플롯 1은 집약 표본점을 중심으로 S1 표본점 또는 중앙 표본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브플롯 2는 중심으로부터 정북 방향에 위치하고 S2 표본점이라고 하며 서브플롯 3은 중심으로부터 방위 120 각도에 위치하며 S3 표본점이라고 하고 서브플롯 4는 중심으로부터 방위 240 방향으로 하고 명칭은 S4 표본점이라고 합니다. 부표본점 서브플롯의 구조를 보면 부표본점은 대경목 조사원, 기본조사원, 그리고 취수조사원으로 구성된 다중원의 구조이며 정방향의 식생조사구와 토양조사구는 FHM 조사구의 중앙표본점 S1에서만 설치합니다. 그림은 부표본점의 구조로 대경목 조사원인 0.08 표본점 면적을 하며 반경은 16m로 합니다. 기본조사원은 0.04 표본점 면적을 하고 반경은 11.3m로 상층조사원에서 담당하고 취수조사원은 0.0003 헥타르 표본점 면적에서 반경은 3.1로 하고 중층조사원이 담당합니다. 다음 산림식생조사구는 영도, 120도, 240도 방향 10m 지점에서 하고 2 곱하기 2m 정방향의 표본조사구를 3개소 설정해서 합니다. 토양조사구는 영도 120도 240도 방향 17m 지점에 0.3 곱하기 0.3 정방향 2개소를 설치해서 조사합니다. 치수조사원 그리고 기본조사원에 오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은 산림식생조사구를 별도 설치하고 여기는 토양조사구를 설치합니다. 조사 항목으로 기본조사원, 상층조사원입니다. 임목조사가 기본이 되는 조사원으로서 반경 11.3m, 면적 0.04 헥타르 크기의 원형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조사원에서는 흉거직경 6cm 이상 30cm 미만의 모든 임목, 교목류, 관목류를 포함합니다.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FHM 조사표본점에서는 임목 위치조사, 수관 활력도, 임목 결함 등을 추가로 조사합니다. 대경목 조사원은 대경목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인문구조를 고려하여 대경목의 측정 본수를 확보하기 위해 확장된 조사원입니다. 표본점 중심으로부터 반경 16m 0.08 헥타르 내에 살아있는 흉거직경 30cm 이상의 모든 인목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치수조사원, 중층조사원은 흉거직경 6cm 미만의 규목치수, 관목 및 덩굴류 등의 근원직경 급별, 본수, 평균수고 등을 조사합니다. 덩굴류의 경우 평균수고 조사는 제외합니다. 산림식생조사구에서는 초본층의 수종을 추가로 조사합니다. 표본점 중심으로부터 반경 3.1m의 원형 조사구이며 면적은 0.003 헥타르입니다. 다음 산림식생조사구, 하층식생조사구는 흉결직경 6cm 미만의 교목, 관목, 덩굴류 및 초분류를 대상으로 FHM 조사구의 S1 표본점에서만 조사합니다. 중앙 표본점 중심으로부터 각 부표본점 방향 영도, 120도, 240도로 10m 지점에 2 곱하기 2m 0.004 헥타르의 크기의 정방향 조사구를 설치하여 종명,
출현 현황 등을 조사합니다. 다음 토양조사구, 토양특성조사구는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화학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구로 FHM 조사구의 S1 표본점에서만 설치합니다. 중앙 표본점의 중심으로부터 각 표본점 방향, 즉 영도 정북 120도, 240도 방향의 17m 지점에 조사구를 설치하고 이 중에서 두 곳을 선정하여 유기물층과 토양층의 층위별 두께를 조사하고 각각의 시료를 채취합니다.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국가산림조사 NFI 및 산림의 건강 활력도 조사 FHM은 산림 정의에 부합하는 고정표본점을 대상으로 NFI 7차 NFI의 조사 항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조사로 표본점의 위치, 토지 이용 구분 등이며 인분 현황 조사는 지황 조사, 임황 조사, 기타, 산림교란, 야생동물 설치처 등을 조사합니다. 다음 인목자원조사 NFI, 국가산림조사, 그리고 인목자원조사 FHM, 산림의 건강 활력도 조사, 그 다음에 치수조사, 벌금 고사목 조사, 산림식생조사, 우점도, 그리고 토양특성조사는 유기물층조사, 토양층조사, 토심, 견밀도, 건습도를 조사합니다. 산림의 건강 활력도 조사의 개념을 살펴보면 산림의 건강 활력도 조사, 포리스트 헬스 모니터링 FHM은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 생태계가 건강하고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는 정도를 조사,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FHM 조사는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가 시작된 2011년부터 NFI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에 배치한 고정표본점 중 25%, 1년당 200플롯에 대하여서 초본유예 조사가 가능한 6월부터 9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FHM 조사 항목으로는 NFI 기본조사구에서 실시하지 않은 위치 종속조사, 수관 활력도 조사, 인목 결목 조사, 그리고 산림식생조사, 토양 특성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며 4개의 북표본점 중에 S1 표본점, 중앙 표본점에서만 실시합니다. 좌측 그림은 고정 표본점의 구조를 나타내며 S1, S2, S3, S4의 부표본점을 나타내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국가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표본점 S1 여기 S1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S1의 구조는 치수보조원 그리고 산림식생 조사구 여기는 기본조사원이 실시하고 바깥은 대경목 조사원이 실시합니다. 토양조사구가 있고 여기 간격은 3.1 반지름이 3.1입니다. 반지름 3.1이고 그 다음에 거리는 10m 여기는 11.3m 그리고 중심점의 거리 토양조사구까지는 17m입니다. FHM 추가 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고정표본점에 대한 기본적인 일반 및 인분 조사 항목을 제외하고 산림의 건강 활력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주요 인목조사 항목은 인목위치, 수관활력도 및 인목결함 등입니다. 먼저 위치 종속조사는 위치 종속조사란 5년 후에 인목의 건강 활력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중심점에서 인목, 근주의 중심의 거리와 방위각을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인목 결함 조사는 살아있는 나무에 한정하며 줄기, 가지, 그리고 잎의 결함에 대한 유무 및 그에 대한 피해 정도를 조사합니다. 수관 활력도 조사는 수관 활력도는 수목에서 생물적, 물리적 환경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당년생 어린 가지를 대상으로 수관 피해율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인분조사표의 인분 피해 조사와는 무관합니다. 수관 활력도는 건강, 중간 건강, 약한 세태, 중간 세태, 심한 세태 등으로 구분하며 지수와 점수는 표와 같습니다. 수관 활력도 구분 기준에
판정 기준을 보면 먼저 코드 1 건강 구분은 건강입니다. 판정 기준은 나무가 건강한 상태로서 죽은 주가지가 없고 수간이 인분 상태에서 정상이며 주가지 또는 주가지 가장자리의 장가지와 잎의 죽은 비율이 10% 이하 또는 잎의 변색률이 10% 이하를 말합니다. 다음 코드 2 중간 건강으로 주가지 치사율, 주가지 가장자리의 장가지 치사율 또는 잎의 변색률이 수간의 10에서 25% 죽은 가지로 인하여 잎이 없는 주가지 또는 수간 부분이 25% 이하를 말합니다. 다음 코드 3 약관 세태는 주가지 치사율, 주가지 가장자리의 장가지 치사율 또는 잎의 변색률이 수간의 26에서 50% 죽은 가지로 인하여 잎이 없는 주가지 또는 수간 부분이 26%에서 50%입니다. 다음은 코드 4 중간 세태는 주가지 치사율, 주가지 가장자리의 장가지의 죽은 비율 또는 잎의 변색률이 수간의 50% 이상이지만 잎으로 나무가 살아있음을 판단 가능할 경우 죽은 가지로 인하여 잎이 없는 주가지 또는 수간 부분이 51% 이상을 말합니다. 다음은 코드 5 심한 세태는 고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판정 기준으로 합니다. FHM 추가 조사 항목 중 산림식생조사는 치수조사원 내에서의 조사와 산림식생조사부 내에서의 조사 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치수조사원 내에서의 조사는 출현 종수만을 기록하며 식생조사군에서의 조사는 출현 종 및 본수, 우점도를 함께 조사합니다. 토양 특성 조사는 설치된 3개의 조사구 중에서 북표본점의 순서에 따라 2개의 조사구를 선정하여 유기물층과 토양층 시료를 채취하여 낙엽 낙지량, 용적 밀도, 성력비, 탄소 농도, 토양 물리성, 토양 화학성 등 6가지를 분석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8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 활력도 현지조사 지침서 그리고 임업기술 핸드북 8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43번 합법목재교육 촉진제도입니다. 120회 사교에서 합법목재교육 촉진제도의 배경과 우리나라 현황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으로는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전 합법적으로 벌채 및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국내 목재 공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가 미국, 유럽, 중국 등으로 유입되면서 국제적으로 불법 벌채목의 소비 자체를 통제하려는 노력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수입목재를 활용한 제품을 수출하면서 합법적으로 발매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통관이 반려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불법 벌채목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8년 10월부터 합법목재 교육 촉진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임업진흥원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수입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화를 살펴보면 국내 목재 수입업체는 목재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그리고 산림청장 지정 검사기관에 제출한 후 확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대상은 9종으로 목재 펠릿, 원목, 제재목, 단판, 성형목재, 파틸크보드, 섬유판, 합판, 목재 펄프 등입니다. 합법 벌채된 목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원산국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그리고 FAC, PFC 등 국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기타 합법 벌채된 목재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우리나라 목재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보면 수입신고 및 검사제 도입으로 국내 목재 산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을 보고 있으며 기 제도를 도입한 국가 등으로 목재료 수출 시 합법성 요건 구비로 수출이 활성화되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목재 산업의 지위 향상 및 산림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내용은 합법목적 교역 촉진제도 품목 확대 설명의 자료 2023년 산림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44번 산림휴양림의 입지 조건입니다. 66회 4교시에서 휴양림 시설 시 고려해야 할 기본 요건, 그리고 126회 1교시에서 자연휴양림의 수요 측면에서 입지 조건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대단지 선정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선정 요건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휴양, 그리고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국민의 정상함양, 체험학습, 소득 증대 등 시너지 효과 증진에 적합한 지역, 자연경관 등은 수려하나 낙후된 지역으로서 산림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 효과가 큰 지역, 그리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위한 타당성 평가를 충족하는 지역, 토지의 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라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행위 제한이 있으므로 필히 휴양림 예정지의 토지 용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산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독립지역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배제 요건을 보면 기운영 중인 국, 공, 사유, 자연휴양림 및 지역 민 운영하는 숙박업소 등과 휴양 수요가 중복되는 지역, 그리고 타법에서 제한되는 요소가 많은 경우의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지역, 문화재 보호 구역, 특히 국가 등 토지의 행위 제한이 많은 지역이 배제 요건입니다. 자연휴양림의 입지 요건을 보면 임상이 양호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전제로 휴양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면 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휴양림의 적지 선정은 휴양 수요가 많은 배후도시, 인구 규모, 기존시설, 교통편의 등에 따른 수요적 측면과 예정지의 자연 환경적 조건, 산림의 배치 및 상황, 면적 등의 공급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준 설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수요 측면을 보면 자연휴양림 배후 도시 상황, 거주인구, 기존시설 등의 사회경제적 휴양소유에 대응되는 곳, 다수국민이 쉽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산림지, 장래 휴양지로서 개발하기 위하여 교통기관 및 도로망의 정비, 관광시설 설치 계획을 갖고 있는 곳, 해당 산림의 자연휴양적 이용과 목지 생산과의 합리적 조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 되며, 다음 공급 측면을 보면 자연공간이 아름답고 임상이 울창한 산림지, 그리고 자연 탐방, 등산, 하이킹, 피크닉, 캠핑, 스키, 피서, 온천, 해수욕 등 자연휴양 자원적 가치를 갖는 곳, 해당 산림 생태와 각종 시설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풍치적 취업, 풍치수의 식재, 보육, 보호의 벌목 정지 등을 말합니다. 풍치적 취업을 하여 자연휴양적 이용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지형이 완경사로 표면 배수가 양호하고 재이온 발생이 적은 수림지, 주변지의 소하천, 호수 등의 입지와 식수원의 확보가 가능한 곳, 단지 면적이 국공유림은 50헥타르, 그리고 사유림은 30헥타르 이상인 산림이 대상지, 공급 측면에서 자연휴양림의 입지 여건입니다. 이상은 참고문헌은 산림과 임업기술 1권 산림일반 239쪽과 신고 임업경영학 316쪽,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 매뉴얼 14쪽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45번 자연휴양림 시설의 종류입니다. 90회 3교시에서 산림휴양림의 설치 조건, 또한 설치 가능한 휴양시설을 기본시설과 특수시설로 분류하여 기술하라. 그리고 105회 4교시에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상 자연휴양림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라. 113회 1교시에서 자연휴양림 시설의 종류 중 체험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 135회 2교시에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의 자연휴양림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4에 규정된
자연휴양림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자연휴양림 시설의 종류로 숙박시설은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트리하우스 등이 있으며 편익시설은 임도, 야영장, 그리고 오토캠핑장, 야외탁자, 데크로드, 전망대, 모노레일, 야외쉼터, 야외공원장, 대피소, 주차장, 방문자 안내소, 산림복합경영시설, 임산물 판매장 및 매점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소 및 일반 음식점 영업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위생시설로는 취사장, 우물처리장, 화장실, 음수대, 오수정화시설, 샤워장 등이 있으며 체험교육시설로는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자연관찰원, 전시관, 천문대, 목공예실, 생태공예실, 산림공원, 숲속교실,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교육자료관, 곤충원, 동물원, 식물원, 세미나실, 산림작업체험장, 임업체험시설, 로프체험시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로는 철봉, 평행봉, 근해, 족구장, 민속씨름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썰매장, 테니스장,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장, 산악승마시설, 운동장, 다목적 잔디구장, 암벽 등반시설, 산악자전거시설, 행글라이딩 시설, 패러글라이딩 시설이 있으며 전기통신시설에는 전기시설, 전화시설, 인터넷, 휴대전화 중계기, 방송음향시설 등이 있습니다. 안전시설로는 울타리, 화재감시 카메라, 화재경보기, 재해경보기, 보안 등 재예방시설, 사방댐, 방송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숙박시설은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을 것, 그리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되 바깥에 조망이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이며 편익시설의 설치 조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 음식점 영업소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소는 각각 1개소 이내로 설치할 것, 그리고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이며 위생시설의 설치 기준으로는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설치할 것,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식수는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등이 있으며 다음 체험 교육시설로는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숲길의 폭을 1m 50cm 이하로 하되 안전 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m 50cm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안전성, 산림에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 형질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그리고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숲속수련장은 강의실, 숙박시설, 광장 등을 갖추어야 하며 1회에 1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설치할 것, 그리고 임업체험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체험할 등에 필요한 기본 장비 등을 갖출 것 등이 설치 기준이며 다음 안전시설은 긴급한 재난 안전사고 시 신속히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출 것, 숙박시설에는 소화시설, 소화기, 간이 스프링클러 등, 그리고 경보설비,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설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과목에 따른 피난기구 등을 갖출 것,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할 것, 그리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시설의 이용 방법, 유효사항 및 비상시 대피 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것 등입니다.
기타 비고사항을 보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휴양시설의 설치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합니다. 산림청장은 제2호 설치 기준에 불과하고 해당 산림 상태 및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